안녕하세요. 전환성형외과 김국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성형은 반드시 재수술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코성형 관련해서 재수술과 관련한 여러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성형은 다른 기타 성형수술, 예를 들어 윤곽이라든지 아니면 눈수술, 지방이식 이런 수술에 비해서 재수술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코성형을 해도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코 수술을 받고 난 후부터 코 모양 자체나 이제 본인이 원했던 모양이 아니든지, 아니면 수술적인 오류가 있어서 이제 코 모양이 원했던 디자인이 아니게 나오는 경우, 아니면은 본인이 원했던 그런 단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가 있겠고, 그거 외에 처음에는 코 수술에 만족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의 변형이라든지 피부의 얇아짐, 비침 등의 문제점이 생겨서 불만족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모양의 불만족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그런 코 모양과 의사가 만들어 놓은 성형 후의 코 모양이 일치하지 않을 때 거기에 가장 큰 불만을 느끼고요.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의사와 성형 수술을 받는 환자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바가 원체 이제 괴리가 있었을 때나 이런 때도 어찌됐건 수술로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족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코끝에 연골이라든지 아니면은 코성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실리콘이나 아니면 고텍스 같은 보형물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보형물로 인한 부작용 또는 비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재수술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코성형에 있어서 흔히 쓰이는 보형물은 실리콘입니다. 이전에 10년, 20년 전에 수술할 때는 대부분 실리콘만 삽입을 하면서 연장술이 같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나 이제 개방형이 아닌 비개방형으로 실제 수술 부위를 보지 않고 수술을 해서 모양을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혈도 많이 생기고 실리콘 자체를 둘러싸는 우리가 피막이라 그러는데 이제 얇은 막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피막 형성이 두꺼워지고 이런 두꺼워진 피막이 석회화되면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경우 개방형으로 수술을 하고 수술하면서 이제 직접 출혈 부위를 지혈을 하기 때문에 이제 출혈로 인한 그런 흉살이나 피막 형성이 두껍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리콘 보형물을 써서 수술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10년마다 보형물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하지는 않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때 재수술을 고려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또 콧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보형물을 쓰지 않고 무보형물로 자가 연골을 사용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보형물로 인한 재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겠죠. 이제 코라는 것이 인체 내에서 얼굴 내에서 가장 돌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부의 이제 물리적인 충격이나 힘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코를 풀 때 코를 잡고 비트는 행동을 해서 코를 푸는 경우에는 우리가 세워놓은 지지대나 보형물의 위치를 조금 흔들거나 할 수 있고, 그런 자극이 가해진 경우에는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를 이렇게 엎드려서 베개에 코를 파묻고 잔다든지 하는 행동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 모양에 물리적으로 지속적인 이제 힘을 가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들은 되도록이면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를 파거나 하는 행동들은 이제 깨끗한 면봉이나 이런 걸로 코를 청소하는 것들은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첫 수술 시에 이제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재수술이 필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리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피막 형성이 최소한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수술을 한다면 실리콘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거를 10년, 20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교체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지내시다가 혹시나 그런 피막들이 노화와 함께 석회화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는 바깥쪽에서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만져진다, 아니면 코가 조금 콧대가 붉어진다 하는 그런 증상들을 본인이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을 때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점검을 받아보시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 재수술을 했다고 해서 코 주변에 반드시 여드름이 생기는 건 아닌데, 코에는 피지를 분비하는 분비샘이 있습니다. 피지샘이 있는데, 코 수술을 하게 되면 보형물을 넣거나 연고를 넣어서 코에 가해지는 압박이 피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피지 분비 활동이 원활해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런 경우에는 없었던 트러블이 생기거나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으니까 이런 증상을 겪는다면 수술한 병원에서 점검을 받아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가 욱신거리는 증상은 대부분 환자들이 이제 음주를 하거나 아니면 밤을 새서 일을 하고 몹시 피곤할 때 환자들이 자주 겪는 증상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재수술로 이어지지는 않고 소염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약하게 있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경우 대부분 보전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피곤할 때마다 생긴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세하게 안에 염증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세척을 하거나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수술을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인조적인 느낌이 나지는 않는데, 이제 아무래도 재수술을 하게 되면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연골이라든지 코를 형성하고 있던 그런 구조물들이 많이 약화되게 됩니다. 피부도 물론 얇아지고요. 하지만 재수술이 반복된다고 해서 반드시 인조적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부드러운 재료, 진피나 이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수술이 잦아지는 경우, 특히나 수술을 7번, 8번, 많게는 10번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잦은 수술로 인해서 피부가 많이 약해진 상태고 코 안에 있는 점막도 상당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안에 들어있는 보형물이나 연골과 피부가 거의 유착이 돼서 아주 얇아지고 들러붙어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수술을 좀 중단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피부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면, 그래도 피부가 아주 얇아져서 안에 있는 보형물이라든지 연골이 비쳐 보인다면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출 수 있는 재료, 자가진피라든지 기증진피라든지 근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보형물을 없애고 그런 자연스러운 부드러운 그런 조직들로 코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재건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수술을 한다고 해서 숨쉬기 힘들거나 후각상실에 그런 이제 기능적인 장애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후각상실이나 코막힘들은 보통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코가 막혀 있으면 후각을 느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망곡증이나 비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흔히 겪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곡증 교정술이나 비밸브 성형을 통해서 이제 숨쉬는 통로를 넓혀주고 확장시켜주는 것이 이제 그러한 증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재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재수술이 첫 수술보다 그런 증상들이나 아니면 기능적인 그런 부분들에 이제 결함이 더 많이 온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코 재수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았습니다. 다란성형외과 김국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